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말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포항 38, 경주 45, 영덕 68, 울진 29mm를 기록했고 경주 산내면 등에는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27에서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조사한 삶의 질 평가에서 경북 울릉군과 대구 중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은행은 지자체와 공동 워크숍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경일대학교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지자체별로 38개 지표를 활용해 삶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구 8개 구군 중에선 중구가 가장 우수했고 동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선 울릉군이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포항 3위, 경주 4위, 안동시는 11위에 머물렀고 영덕군이 가장 낮았습니다. 울릉군은 환경 공동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교통과 문화, 복지시설 등을 꾸준히 확대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삶의 질 지표가 높았습니다. 낮게 나타나는 봉화, 영덕, 영양군 등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삶의 질과 관련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선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중산층 이상 비율과 예술행사 관람률 등 주관적인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또 가중치 설정 작업에는 3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구 시군별로 통계 지표가 적어 자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통계 자료가 광역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비해서 시군 구별로는 또 상당히 적습니다. 통계 지표의 확대에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정책 개선 공동 워크숍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 작업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개학 일정을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폭염에 대비해 앞으로 상황을 보고 개학 일정 등을 자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67곳 대부분은 오는 20일에서 24일 개학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미 개학을 하면서 기존 폭염 대책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 등을 실시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의 연관성 조사가 연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포항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부 조사단의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 공동연구단은 정부 조사단이 조사 방법과 내용 등 정보와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선출직과 시민대표, 시민단체 대표 1명씩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1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장순응 한동대 총장 등 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열발전소 현장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의 임시 사용 승인에 항의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초 사전 점검에 이어 최근 소방서와 감리단, 시공사 등과 실시한 2차 점검에서도 공사 미비가 드러난 만큼 포항시가 사용 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또 하자 보수 예치금 외에 소방과 안전시설 보수 용도로 GS건설과 시행사에 30억 원 추가 공탁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